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는 또 MBC 충북과 함께 충북의 8개 선거구를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방송 보니까 10분 토론이라고 해서 신경민 전원책 두 분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저는 두 분 와도 안 봤습니다. 우리 저기 더 뜨겁게 토론을 펼쳐주시는 우리 이광희, 신영한 두 위원을 저는 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앞서서 이제 개표 결과가 속속 더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명신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까지의 개표 현황 결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신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접전 지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지역의 개표 상황은 어떤지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청주 상당입니다. 현재 개표가 43% 진행이 됐네요.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46.1%로 1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45.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 1, 2위 후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표가 43.4% 진행된 청주 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51%로 1위,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가 46%로 2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주 흥덕으로 가볼까요? 개표가 40.8% 진행이 됐네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가 51%로 1위,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 47.7%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 34.5% 진행된 청주 청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51.4%로 1위,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46.2%로 2위입니다. 네, 각 지역의 현재까지 1, 2위 만나보고 계십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 지역에서 49.1%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48.3%로 2위입니다. 네, 이번에 개표가 반 이상 진행된 곳입니다. 제천 단양인데요.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53.5%로 현재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가 45.3%로 2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개표가 꽤 진행된 지역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당선이 확실합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상원 후보가 39.8%로 2위입니다. 개표가 거의 80%까지 진행이 된 곳입니다. 증평진천 음성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모선 후보가 50.6%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가 47.9%네요. 2위입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 각 지역구 1위 후보 만나보시죠. 청주 상당은 윤갑근 후보, 청주 서원은 이장섭 후보, 청주 흥덕 도종환 후보, 청주 청원 변재일 후보입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충주는 이종배 후보, 제천 단양은 엄태영 후보,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제천 단양도 유력하고요. 증평진천 음성도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개표가 반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충북 지역의 판세,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4석씩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 판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현재 전국적으로는 개표가 36.7%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민주당이 150석, 통합당이 95석, 무소속 또는 기타가 5석, 그리고 미개표는 3석입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명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저녁 10시 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시간여 전에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더불어민주당이 6석, 미래통합당이 2석이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또 4대 4로 나타나면서 아주 엎치락뒤치락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력의 지금 뜬 후보들도 있고 저희가 확실히 뜬 후보가 한 지역구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있습니다. 바로 박덕흠 후보의 선거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동남사군 얘기를 아까 안 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건 어떻게 거의 뭐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랄까요? 이런 얘기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전에 그 박덕흠 의원님하고 유튜브에서 직접 네.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통화하셨었죠? 했고요. 예, 예. 선거 전략도 간단히 들어봤는데 예. 우선 확실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종의 승리 요인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예. 기존에 이제 곽상언 후보라고 하는 아주 그 걸출한 네. 뭐 좀 폄하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측에서는 처가 찬스 또는 뭐 장인 찬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그 후광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네네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 그 동남사구는 상당히 보수세가 센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 선거 결과가 기존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신인이 왔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을 썼어야 된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유력한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예. 지역민들에게 파격적으로 줄 만한 특히나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이슈를 만들면서 저도 한번 인터뷰에서 짚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에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분하고 붙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역사의 화해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유세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코로나 전국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예, 동남사군의 지역적 특색인데요. 이게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옛날 이용희 의원 때부터 여기 이기기가 좀 힘든 지역이면 분명했어요. 더군다나 네. 박덕흠 후보는 시민단체의 낙선 후보이기도 했고요. 각종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질문서도 거의 거부하고 예. 또 한편으로 20대 동물국회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의 싸움꾼으로 늘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이 늘 화면에 비쳐서 같은 지역 충북이라서 좀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다시 그 압도적으로 뭐 개표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뭐 압도하는 이런 이제 저력을 보여주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역 기반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었던 분이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곽상원 후보가 갑자기 내려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국적으로 김미화 씨니 뭐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지지를 좀 이해찬 당대표까지 오셔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네. 그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은 결국 그 신인 상대적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에게 본인을 정치적 인지도로 알리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었고 또한 어떤 지역에서 그 맞춤형 친화력 이런 것들로 보면 박덕흠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괴산고추, 보은대추, 영동꽃감 등등을 쭉 하면서 따끔따끔하면서 이렇게 크게 절을 하고 아주 예. 굉장한 친화력을 발휘하시고 계시거든요. SNS에서 활약이 좀 네네 대단하셨죠. 이런 예. 부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층들이 사시는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어필했을 것이다. 네. 영동과 옥천의 특성이 이제 그 위쪽으로는 대전권하고 그 연결이 예, 예. 되어 있고 생활권역으로 남쪽으로는 보면. 생활권으로 보면 또 대구 경북과 맞닿아 있는데 예. 지금 이번 총선의 특징은 어쨌든 대전권이 전부 파란색으로 민주당 일색으로 좀 되고 있는 그 바람이 좀 내려왔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이 워낙 똘똘 뭉치면서 예.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결국은 굉장히 그 투표율 자체도 높게 나와서 네네. 결국은 보수가 결집하는 네. 그런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한 군데였다. 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선거구 중에 이제 처음으로 확실히 뜬 후보 그 선거구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청원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녀의 대결로도 이제 또 혹은 뭐 관록과 패기의 대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식어로 지금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시나요, 두 분께서는? 일단 청원에서는 좀 전에 출구조사에서는 12% 가까이 네. 변재일 의원께서 이기는 걸로 12.2% 상당한 정도. 차이죠. 사실은. 네네, 상당한 예. 차이라고 봤는데 중간에 20%대까지 개표를 했을 때는 김수민 의원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진영이 생각보다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청원의 지역구 특성을 보면 오창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네네. 그래서 오창의 개표 여부에 따라서 확확 달라질 겁니다. 오창은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세가 전통적으로 강해왔고요. 율량사천을 포함해서 저 내수라든지 이쪽 그 기존 농촌이 섞인 지역들은 조금 더 통합당 쪽이 유리한 쪽이었으니까 네. 어느 쪽을 먼저 개표하느냐, 어느 쪽 그 개표 퍼센티지에 따라서 아마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오창은 이제 그 이쪽 지역구는 소각장 문제가 이제 지역 이슈. 네. 사실 이제 충북에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역 그- 이슈가 하나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김수민 의원은 애초에 김수민 의원이 아니죠. 김수민 오선에 후보. 도전하는 5선에 도전하는 그 변재일 변재일 의원에 후보, 맞서서 예. 김수민 후보. 전 후보가 전 의원일 당시에 예. 후길이 소각장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네네. 왜 그 이전에 16년 동안 그 이런 굉장히 지역을 어렵게 만들었던 소각장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애초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잘한 작전이었다. 김수민 후보로 봤을 때는 김수민 후보뿐만이 아니라 충북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정책이
개 문제를 가지고 예. 정치 쟁점화를 한 곳이 그곳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하셨으면 테크노폴리스 문제 가지고 흥덕구에서 한번 붙으셨을 텐데 끝까지 못 가셨기 때문에. 예, 끝까지 못 예. 가셔서 김수민 후보가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치르시지 않으셨을까. 김수민 후보의 어떤 패기, 네네. 예, 관록을 가지고 이게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도 야, 김수민 보통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전체 이슈에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방사관 가습기가 저희 충북 특히나 예, 예, 오창 예. 지역으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고 변재일 의원님이 전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전라도로 이걸 딱 말씀하시면서 전체 이슈에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바로 이 선거구 두 후보 중에서 변재일 후보 캠프에 직접 연결을 해서 변재일 후보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후보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출구조사에서는 12.2%포인트 꽤 큰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 이제 개표되는 상황 속에서는 좀 엎치락 뒤치락 지금 물론 이제 앞서고 있는 예.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가슴 졸이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소감 여쭙고 싶네요. 그 출구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원 선거구가 제가 더군다나 청원군에서 삼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어느 지역을 먼저 개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진행 상황이 산막이 상당히 숨막히게 진행되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해설위원도 나오고 계신데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이광입니다. 이제 충북 유일한 5선에 도전을 하게 아이고, 되고 안녕하세요. 네, 또 5선이 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5선에 임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의장의 도전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으실까요? 하여튼 제가 5선이 되게 되면은 저를 5선까지 키워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고요. 정치를 하면서 특히 20대 국회를 하면서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가 국민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그 합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해서 상당히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국민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국민이 통합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치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의원님 신용환입니다. 그동안 그 관록대 패기의 대결 또 그 남녀 안녕하세요. 대결 네네 등등으로 일컬어지면서 그 특히 자칭 그 소각장 잔다르크라고 그 김수민 의원께서 강하게 젊음의 패기로 의원님을 압박을 네. 했는데 혹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략 전술에 변화를 줬을 것 네. 같은데 혹시 바뀐 전략 전술이 있었는지요? 특별하게 전략 전술은 없었고요. 저는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에 제가 한 일하고 또 앞으로 할 일,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대 후보가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대 미래 이런 식의 전략을 짜셨지만은 당적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과거의 문제점을 같이 안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당초의 입장하고 좀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 연결돼서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또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변재일 후보와 직접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의장 욕심이 있으신지 혹시 된다면 네네. 여쭤봤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답변 안 살짝 하시네요. 피해 가셨고. 네, 아쉽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서 네네. 그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좀 욕심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4선씩이나 하시면서 예.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내대표라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예 도전도 안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네. 예,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당대표도 도전하고 이렇게 예. 하셔야 되는데 그런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욕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주로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덕흠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야 네, 되는데 글쎄 듣는 정우택 의원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레도. 예,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충북에서는 그러니까 선수는 네네. 많은데 큰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서 되게 자긍심일 수 있겠는데요. 아, 특히나 그럼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은 다선 의원분들이 그래도 꽤 소위 말하는 선수층이 두껍게 형성이 될 기회가 왔어요. 근데 네. 통합당은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서 상당수 이제 다선 의원분들께서 물갈이로 쳐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합당 측면에서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선이 된다고 네. 그러면 유력하게 국회직, 예. 국회의장, 부의장 등등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상대적 기회가 됐겠죠. 근데 예. 아마 이제 변재일 의원님께서 쉽게 답을 안 하신 건 아직 이제 당선 그렇죠. 아닌 예. 부분이 있고 저희도 뭐 그래서 됐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시각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야 4대 4의 팽팽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로 봤을 때 돈의 판세 분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아직도 5대 2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2면 한 곳이 비는데요. 예. 지금 이제 청주 4곳하고 예, 예. 중부 3군 예, 예, 이렇게 예. 하면 이제 지금 확실히 예, 빼고 예, 5군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도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네. 상당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서원구도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밤잠 네, 못 자는 그런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접전이라고 지금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 예, 정말 바꿨군요. 예상치 네. 못했던 예. 접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쭉 해설을 하면서 4대 4부터 6대 2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뒤바뀌면서 4대 4와 6대 2도 예, 6대 2가 막 뒤바뀌면서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유력이라고 뜬 중부 3군까지도 포함해서 네. 동남 4군과 제천을 뺀 나머지 6군데가 사실은 다 초박빙이라고 볼 수 있죠. 중부 예. 3군은 80%가 됐다고 하니까 조금 남았지만 그럼 거기를 포함해서 6군데가 다 여론조사로 친다 그러면 전부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2에서 지금 4%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원래는 이제 정치 이런 거 할 때 경마식 중계하지 마라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라 이러는데 이게 이번 충북 선거만큼 이렇게 경마식 중계를 네. 해야 되는 이런 뭐 경우가 정말 발생을- 그만큼 접전이 되고 있는 끝까지 2% 지켜봐야 안에서 되는.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를 보고 바로미터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북을. 충북을. 예. 왜 충북이 바로미터 지역인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상과 예상치 못한 접전이 됐다는 것은 혹시 여든 야든지 간에 선거 전략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짚어볼 수는 없을까요? 예, 전략적으로 저는 예. 분명히 양쪽이 다 미스가 일부씩 있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통합당 측에서는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국에 들어오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게는 59%까지 올라갔고 반대가 13% 이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계속 문재인 정권 심판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잘 안 와닿는 거죠. 덜 먹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사실은 어떤 지역 이슈라든지 우리가 국민들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가 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하겠다. 네. 경제 망가진 거에 대해서 중소소상공인들이 다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저작거리에 들어보면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가 있는데 이 뭘 부분은 갖고 있냐? 예, 그 예. 부분을 과연 어필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전국에 의존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선거를 치르려고 했겠죠. 그런데 정책적인 우월성이나 앞으로 남은 약 2년여의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국민들에게 가슴속에 예를 들어 소주성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예, 지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조금 해결책 제시가 좀 미진했다. 부족했다. 예. 예, 이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와 안보로 지금 모든 총선이나 선거가 치러졌는데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없었던 그런 선거였다. 코로나에 네. 묻혔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초기 대처했을 때 샴페인 먼저 터뜨렸다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도 예. 드렸었는데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 또 초기 대응을 정부가 못했다. 혹은 뭐 70% 현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 했다 또 바꾸고 그래서
야당이 야당답게 대처하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의 타격과 지점들이 붕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그 초기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네. 너무 빨리 안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출구조사 때 깜짝 놀랐죠. 64%씩이나 65%에 가깝게 투표율. 투표율이 출구조사 65% 결과, 예.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보수 유권자들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양쪽 다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싸움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충북 분들이 건방진 거 싫어하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거. 네. 180석 얘기가 물론 민주당 내가 네네네. 아니라 외곽에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예. 아마 그 반작용도 있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코로나로 처음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예. 이쪽에서는 너무 그 초기 투표를 가지고 예. 너무 또 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고 네. 그 중간에서 어쨌든 민심은 균형을 찾아 나가고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예, 끝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예. 자,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저희 MBC 충북과 함께 충북의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또 전국의 개표 상황을 잠시 또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